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기본적인 것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서로의 본격적인 강의를 듣기 위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초성, 음절의 구성에서 처음 소리, 님에서 리연. 우리 초성 퀴즈 들어보셨죠? 이형, 기역, 리얼, 이형 이러면 이거 리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성, 음절은 글자 하나하나입니다. 음절의 구성에서 중간 소리인 모음, 즉 땅에서 아, 들에서 으, 자 얘를 중성이랍니다. 종성은 음절의 구성에서 파이널 소리, 감에서 미음. 자, 이 종성, 우리가 종성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성, 부용, 초성에서도 종성, 팔종성법에서도 종성. 종성은 받침이구나, 받침. 자, 이 받침에 대한 공부를 중세 국어에서 어떻게 쓰는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박에서 초성은 비읍, 중성은 아, 종성은 기역. 자, 우리가 이제 종성, 부용, 초성 할 때 부용이 뭔데? 다시 부, 쓸, 용. 이 부자요. 자, 부자. 다시 부자입니다. 자, 다시 쓴다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 무슨 책을 참고하셨을까? 자, 없는 글자를 만들 때 뭔가 참고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중국 책을 참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책에는 글자가 되기 위한 요소로는 무엇이 있다고 보았는가? 예, 중국 책에는 글자가 되려면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개가 합쳐져야지 글자가 된다고 했으니 세종대왕께서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 무엇부터 만드셨을까? 당연하죠. 초성, 중성, 종성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훈민정음 28자 할 때요. 이 자음, 사실은 이 자음을 왜 만들어요? 초성 만들려고 한 겁니다. 자, 자음 28자 아설순치후 많이 들어보셨죠? 악, 예, 키키키, 이형, 설에는 뜨개뭉, 띠띠티, 리연, 이것도 몰랐으니 순밥통, 삐삐피, 미엽. 자, 이빨, 시옷은요, 이게 한자로 이빨 치자입니다. 이빨 치자, 거기 시옷 있죠? 너 이빨 나와. 이렇게 해서 시옷이 된 겁니다. 쌍시옷, 그리고 위로 하나 붙여서 지연, 지찌치, 그리고 후엄, 목구멍이죠. 이 후엄은 오늘날 안 쓰는 여린 히읗 두 개, 그리고 히읗, 영, 그리고 반설음, 리얼, 반치음, 시옷. 자, 이렇게 자음 총 23글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6개를 뺍니다. 왜 빼요? 그러는데요. 제가 뺐습니까? 세종대왕께서 빼셨습니다. 즉, 이 된소리 6개는 중국 발음에서만 사용하시려고 빼버린 겁니다. 자, 23에서 6 빼면 17입니다. 순수 국어에서의 초성은 17개입니다. 자, 초성 17개. 자, 왜 이 자음 초성 만들려고 17개 기억하시고, 중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천지인 있죠? 이게 왜 하늘이야? 자, 하늘을 이 극한으로 0으로 불어시키면 점 될 수 있는 거죠. 얘는 땅, 얘는 사람. 그리고 뭐 위로 찍고 아래로 찍고 앞으로 찍고 뒤로 찍고 하나 찍고 두 개 찍고 하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아래야 해서 총 11개가 됩니다. 얘가 중성입니다. 초성 17개, 중성 11개, 이렇게 해서 28자가 되는 겁니다. 종성은 어디 갔지? 종성은 따로 안 만드셨습니다. 종성은 따로 안 만들고 초성에서 만들어 놓은 17개를 다시 사용한다. 종성은 부용한다. 초성을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은 다시 사용한다. 초성을 우리 문법으로 바꾸면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 종성은 따로 안 만들고 만들어 놓은 초성을 다시 종성으로 사용한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팔종성 가족용. 그대로 해석을 하면 종성이라는 것은 8개만으로 가히 족하다 이야기입니다. 종성은 8개만으로 가히 족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8개는 기역, 이영, 디귿, 니연, 비읍, 미음, 시옷, 리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대표음 개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장 쉽게 외우는 방법은 8개 기역부터 순서대로 기, 니, 디, 리, 미, 비, 시, 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훈민정음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것은 1443년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정인지 최항 신숙주에게 이거 해설본 좀 만들어라. 무려 3년이나 걸려요. 자, 해설본 완성 시기가 1446년. 우리가 우리 훈민정음 반포는 1446년을 기준으로 하죠. 또 그 중간에 이 훈민정음은 실용성, 과연 써먹힐 수 있는가 해서 용비어천가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용비어천가는 45년에 완성되는데 교과서에는 47년 이랬어요. 47년은 간행한 연도입니다. 만들기는 45년에 만들고 인쇄를 47년에 했다 이런 이야기죠. 종성부용초성은 용비어천가에만 사용이 됩니다. 월인청강지곡도 있는데 비교과 부분이니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자, 종성부용초성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훈민정음 이 종성부용초성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만드신 1443년에서 7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1450년까지만 사용되다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팔종성법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훈민정음 은혜는 세조 5년에 완성된 거고 바로 그걸 연도로 하면 1459년입니다. 훈민정음 예의, 원래 예의란 말은 없었고 훈민정음 해설본을 만들 때 참고서, 교과서 이런 측면으로 정인지 최항, 신숙주 이런 사람이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훈민정음 그 뒤에 예의라는 부분을 붙였습니다. 교과서 이런 뜻입니다. 훈민정음 해례, 해설서 이런 뜻입니다. 자, 46년에 합쳐서 훈민정음을 반포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훈민정음 은혜는 1459년 또 왕이 바뀐 세조 5년에 완성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문이 되고 그 이전에 사실은 전부 한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성법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종성법. 훈민정음 창제 시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세종대왕께서 없는 글자를 새로 만드시려고 할 때 뭐를 참고를 했겠습니까? 예, 중국책을 참고를 한 겁니다. 중국책에 봤더니 초중종 삼성 합의 성자, 무슨 말인가 하면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소리가 합쳐져야지 글자를 이룬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글자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초성, 중성, 종성을 먼저 만들려고 했겠죠. 자, 그러면 초성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아설순치유 많이 들었죠? 어금니, 혀소리, 입술, 입소리, 목구멍 소리, 아설순치후 발음기관, 좋은 기관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없는 글자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기, 끼, 키. 제가 즐겨 쓰는 기키키 이 순서만 바꿔놓은 겁니다. 기, 끼, 키, 디, 띠, 티, 비, 삐, 피, 시옷, 쌍시옷,
치, 여린 히읗, 그리고 여린 히읗 2개, 히읗. 그리고 이쪽은 전부 어금니 이빨 모습, 옛 이형이라죠. 얘는 혀의 모습, 얘는 입술의 모습, 이빨은 얘가 이빨 모습, 이빨치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안 씁니다. 그리고 목구멍 모습, 반서름, 반혀소리, 반치음, 반입소리, 총 23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이 된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순수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지 말고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얘는 중국 발음에 가까이 갈 때만 사용합니다. 너 6개 아웃. 그러면 17개만 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초성 17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17개. 자, 그러면 중성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야, 의요, 오요, 우, 유, 어, 이, 아래야 해가지고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아래야. 왜? 천, 지, 인 해가지고 왼쪽으로 붙이고 오른쪽으로 붙이고 아래쪽으로 붙이고 위로 붙이고 한 개 붙이고 두 개 붙이고 해서 이렇게 모음 11개가 나왔다. 자, 그러면 받침 종성은 어떻게?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종성은 다시 초성을 사용한다. 이게 바로 종성부용 초성입니다. 자, 종성은 부용 다시 사용한다. 뭐 미리 만들어 놓은 초성을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 초성 몇 개라 했어요? 17개. 그러면 종성도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예, 17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거 다 하신 겁니다. 그럼 팔종성법은 뭐냐? 8개만 쓰면 된다. 무슨 17개 다 쓰니 깔끔하게 8개만 쓰면 되지. 그 8개 순서대로 외우기 쉽습니다. 기니디리미 비시 이 순서대로 8개. 얘는요 대표음 개념입니다.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 둘 이렇게 얘와 얘, 또 얘에서 얘와 얘, 또 얘에서는 얘와 얘, 그리고 이 소리에서는 얘, 그리고 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받침은 총 8개만 쓰면 충분하다. 이게 팔종성법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아주 짧게 하는데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걸 가지고 이미 다 끝났는데요. 얘를 가지고 복습 겸 조금만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합이라는 글자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렇게 뜯으면 히읗, 비읍이 되죠. 자, 얘를 히읗자리, 즉 초성으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었어요. 전체 초성의 수 17개에서 하나를 뽑은 경우와 같다. 이걸 수학적으로 17 컨비네이션 이런 17이라는데, 즉 히읗은 기니디리미 비시 지치키티피 히 여린 히읗 그리고 이렇게 17개의 자음 중에서 한 개를 임의로 선택한 경우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초성으로 올 수 있는 자음은 17개 중에 한 개로 선택된 거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17개는 전부 초성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박 할 때 비읍은요 17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한 것과 같다 이야기입니다. 이 17개는 전부 초성으로 올 수 있다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중성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가 11개 전부가 올 수 있는데 전체 모음수 11개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11 컨비네이션 1, 11개. 즉 히읗, 비읍 중에서 중성 아는 전체 모음 11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경우와 같다는
말입니다. 없는 글자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그러면 종성은 어떻게 했을까? 제 생각에는 여러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종성은 따로 만들지 말자. 초성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 받침에 초성에 만들어 놓은 거를 이걸 다시 쓰자. 바로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부용, 다시 쓴다. 초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게 바로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그러면 이 종성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초성하고 동일한 17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8종성, 이 8종성은 17개 다 쓸 필요가 없다. 8개만 쓰면 된다. 이 8개는 외우고 쉽게 기니디리미비시 순서대로 8개. 원리는 대표음의 원리와 같다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종성, 부용, 초성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8종성법이 오랫동안 쓰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종성, 부용, 초성이 쓰이는 것은 용비어천가 거의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8종성을 씁니다. 자,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어려워하지? 라고 하지만 사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곧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훈민정음 창제 당시로 가서 얘는 종성부용 초성으로 쓰였을까요? 아니면 8종성으로 쓰였을까요? 예, 종성부용 초성 맞습니다. 이거 알면 그냥 게임 끝난 건데요. 자,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얘가 기니디리미비시 8개 안에 안 들어가죠. 그럼 가장 심플하게 종성부용 초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8종성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요렇게 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중세국어는 말 그대로 현대 문법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는 당연히 얘는 디귿이 되죠.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시험의 대표음은 시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8종성법으로 고쳤을 때는 곧이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몇 번 할 때 이 몇. 자, 그러면 얘는 종성부용 초성으로 쓰였어요? 아니면 8종성으로 쓰였어요? 그렇지. 종성부용 초성으로 쓰인 겁니다. 얘를 8종성으로 나타내면 yes,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알면 게임 끝난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교재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종성부용 초성하고 8종성 이렇게 겹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즉 무슨 말인가 하면 8종성법은 종성부용 초성 안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 그거 헷갈리는데 그러면 그게 8종성인지 종성부용 초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특별법 우선원칙, 신법 우선원칙 뭐가 나중에 만들어진다? 8종성법이 나중에 만들어진다. 겹치면 무조건 8종성법 하면 된다. 즉 뭐야? 기니디리미비시 이 8개가 종성부용 초성하고 겹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거든. 뭐 이 8개 부분 나오면 그냥 심플하게 8종성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세입. 자, 우리 3페이지 세입 했을 때 이 입은요. 그래, 종성 부용 초성이다. 얘를 8종성으로 하면 비읍이 된다. 그렇지. 예, 빛나 신이다. 이 종성 부용 초성이죠. 얘는 8종성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시옷이 된다. 그거 알면 게임 끝납니다. 8종성법에 쓰이는 자음 기니디리미비시 이는 종성부용 초성에 쓰이는 자음 기니디리미비시 지치키티비 그리고 여린 히읗 그리고 반치형 시옷에 또 포함되므로 보통 지읒은 시옷, 치읒은 시옷, 티읒은 디귿, 피읍은 비읍, 반치형 시옷은 시옷으로 특히
반치음 시옷이 이게 뭐가 대표? 예, 시옷입니다. 으로 표기된 경우에 팔종성법이 쓰인 것으로 간주한다. 자, 마무리합니다. 항상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는 단계에서 그치시지 말고 끊임없는 복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은 다시 초성을 사용한다는 말. 이 말은 삼성인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종성 글자는 따로 안 만들고 초성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규정이다. 자, 우리가 이제 합이라는 글자를 예로 들었을 때 이 초성 자리에 이 히읗이 온 거는 17개 중에 1개가 임의로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초성은 17개 전부가 사용될 수 있죠. 글자에 따라서. 자, 종성부용 초성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자음 17개, 즉 초성으로 만들어 놓은 이 17개 전부가 종성으로 다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성으로 쓰인 17개를 그대로 종성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자, 팔종성 가족용 글자 그대로 종성은 8개만으로도 좋게 쓸 수 있다. 자, 대표음 우리 순서대로 기역부터 8개, 기니디리미 비시 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음의 대표 기역이죠. 설음의 대표 디귿이죠. 순음의 대표 비읍이죠. 치음의 대표 시옷이죠. 발음상 진짜 대표죠. 자, 그리고 아음의 대표로 온 거 뭐 있었더라? 기역과 옛 이형. 그렇죠? 설음의 대표 디귿과 니은.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최고 수준이죠. 순음의 대표 비읍과 미음. 그리고 치음의 대표는 시옷. 그리고 반설음, 리얼. 이렇게 해서 8개. 자, 잎이라는 글자를 팔종성법으로 표기해보자. 잎의 받침, 피읍은 팔종성 8개 안에 없죠. 그러니 종성부용초성입니다. 자, 그럼 팔종성으로 하려면 피읍은 순음, 즉 순음의 대표 비읍을 사용해서 표기를 하게 되면 팔종성법이 됩니다. 그래서 잎을 팔종성법으로 표기하면 잎이 된다고요. 잎의 표기는 당연히 종성, 부용, 초성이죠. 자, 가끔씩 가다가 우리 재수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오는데, 자, 원칙적으로 기니디리미비시 이 8개는 종성, 부용, 초성 범위 안에도 있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17개 중에서도 기니디리미비시 이, 그쵸? 지치 이런 식으로 가면서 분명히 17개 안에 이 8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팔종성법은 결국 종성, 부용, 초성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됩니다. 그럼 왜 그거를 팔종성이라 그래요? 야, 팔종성이 나중에 만들어진다.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모르니? 겹치기가 될 때 그냥 만약에 이렇게 8개 보이면 심플하게 그냥 팔종성법 하면 된다고. 그래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새 닙. 닙의 받침을 피읍으로 표기했으므로 종성, 부용, 초성이죠. 그러면 얘는 비읍으로 표기를 하면 뭐가 됩니까? 팔종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니디리미비시 이 요 8개 보이면 그냥 신경 끊고 팔종성 하시면 됩니다. 빛나신이다 빛. 예, 이렇게 됐으면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얘를 팔종성으로 예, 시옷입니다. 시옷. 오케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back to the 기본. 예, 죄송합니다. 팔종성법에 쓰는 자음 기니디리미비시 이는 종성, 부용, 초성에 쓰이는 자음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므로 우리가 보통 지어선 시옷, 치어선 시옷, 티어선 디귿, 피읍은 비읍,
반치음 오, 요 중요한 반치음 시옷은 시옷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바로 팔종성법이 쓰인 것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성법 강의를 마칩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